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TV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며칠 페미니스트나 신남성연대 말레이시아 무슬림의 이제 일부 사처제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 봤잖아요. 그쵸? 제가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만 둘인데, 남자 아이들을 이제 외국에서만 키우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들에 대한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관대했어요. 근데 저희 둘째 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성교제를 하더라고요. 로컬 차이니즈 여자애랑 지금도 잘 사귀고 있는데, 애가 이쁘장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나라 문화는 또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둘째 생일이었는데 그 여자친구 집 가고 또 생일상을 받아먹고 오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 보였나 봐요. 둘째 아들이 이제 그런 연애 활동이.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써니 컬리지를 다니는데, 어떻게 이제 아들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써니 컬리지 가갖고 막 이 여자한테 껄떡 저 여자한테 껄떡, 이 써니 컬리지 껄떡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저 한국 가가지고 예쁜 여자친구 좀 사귀어 보려고 여기서 연습하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놈이 진짜 아빠가 좀 잘 가르쳐 주면 이렇게 잘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많은 여자들을 좀 만나봐야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좀 시켰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더니 큰 놈이 너 여기저기 껄떡껄떡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야, 제가. 이제 내년쯤이면은, 올해 말쯤이나 내년쯤 되면 한국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가가지고 이렇게 껄떡껄떡 되다가 이 성인지 감수성에 걸렸어.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분의 일률적인 진술로 인해서 성추행범이 됐어.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이 법을 찾아봤습니다. 이 성추행범에 대한 법을 이제 찾아봤거든요.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왜냐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이다 이런 말이 좀 필요한 건 모르겠지만, 좀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자녀 키우는 분들은 좀 저랑 비슷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한국 애들 같이 좀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좀 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법을, 성추행에 대해서 공중장소, 대중교통수단이라 이런 데서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이제 성추행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다가도 슬쩍 스쳤어. 이 여자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인해서 일률적인 진술을 하면은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제 폭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형법 제26조 폭행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류에 처한다. 폭행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초범에 관한 겁니다. 초범들 같은 경우는 3주 4주가 넘지 않으면 진단이 이제 형사입건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합의를 보면은 이게 그냥 벌금으로 그냥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의가 안 돼, 과도한 합의금을 원해, 그러면은 공탁을 걸면 되죠.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일주에 70에서 100만 원 정도였어요. 진단 4주가 나와서 한 500만 원 박으면요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죠. 하지만 통상적 판례로는 초범에 대해서 10에서 20만 원대의 소액 절도의 경우 벌금 10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건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정 안 되면은 절도를 몰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명품 가방을 들고 튀어가지고 잡히면 합의 봐야 되고, 안 잡히면 명품 가방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군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저너블하네요.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근데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우리나라 법은요, 전관예우라는 법이 있습니다. 전관예우.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이나 이제 이렇게 판검사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요, 이 판검사 쪽에서 어느 정도 전관예우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일사부조리 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상 참작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걸 우리 아들들한테 가르쳤어요. 왜냐면은 이 정상 참작에서부터 갈게요. 경찰서 가서 조서 닦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전 주량이 소주 한 병입니다. 그 사건 때 술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한 2병 반, 3병 먹었습니다.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이게 여러분 정상 참작이 됩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좀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조울증 있는 것 같아. 예?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아. 정신과 가고 상담을 한번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기록이 남아요. 정신병 이런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 정상 참작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들 캐치하셨죠? 자, 솔직한 말로 개 오바예요, 개 오바. 근데 이 성추행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요, 주홍글씨예요, 주홍글씨. 그러다 보니까 뭐 조민기 배우부터, 예? 뭐 박원순이, 그 옛날에 뭐 양희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같은 경우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성추행, 성폭행. 그렇다고 제가 진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새끼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진짜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실수로 어떻게 이렇게 작은 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성추행이다 하면은 일률적인 진술로 인해서 우리가 성추행범이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아들 가진 아버지로서 저는 부모가 인생 선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이놈들이 이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살다가 혹시라도 한국 가갖고 껄떡껄떡 대다가 이 성인지 감수성에 걸려가지고 성추행범이 됐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폭행으로 몰든지 절도로 몰든지 뭐 과실치사까지는 진짜 오버한 거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 왜? 죽으면 죽었지 성추행이나 성폭행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미가제로 가야 됩니다. 그때는 지도 고양이한테 궁지에 몰리면 지가 고양이를 무는데 우리 남자들이 지가 아니잖아요. 고양이도 아니고 우리 남자들은요, 조물주가 여자들보다 강한 근육과 힘을 조물주가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다가 진짜 이런 성추행범에 몰렸어. 그랬을 때는 성추행보다는 절도나 폭행 이런 게 세트라이가 쉽다는 거예요. 그 옥수수를 털 수도 있는 거고 여자들이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세트라이가 쉽고 처벌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가가 생겼어. 그러면은 너 뭔 정권이냐? 저 성추행입니다. 그럼 벌써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안 좋아요. 사회생활은 끝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가진 부모로서 이런 얘기를 좀 우리 아들들한테 해줬어요. 우리 아들들은 좀 멘붕이 왔더라고요. 뭐 집사람은 옆에서 이제 그만하라 막 그러죠. 근데 만에 하나 이런 걸 몰랐어, 법에 대해서. 그러면요, 그냥 끌려가갖고 성추행범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과자 1범 되는 게 어려워요. 2범, 3범은요, 제대로 갑니다. 그리고 또 교도소 가면요, 이게 학교라고 해요. 진짜 더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학교 가서 많이 공부를 하고 나와가지고 더 이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런 걸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걸 교류를 하고. 아니, 부모님 가슴에 대못질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거. 내가 진짜 실수로 이래 한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성추행범에 몰렸어. 그 부모님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여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 왜? 괜히 뭐 성인지 감수성인지 이런 게 어디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은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일률적인 진술로 인해서 성추행범이 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영상이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또 여자분들도 괜히 이런 걸 아셔야 돼. 괜히 잘못했다가 진짜 옥수수 털릴 수도 있고, 아끼는 명품 가방을 졸돌당할 수도 있고, 뭐 잘못하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남녀가 이렇게 서로 자꾸 반목하게 만드는 사회 현상. 이게 이제 제가 페미니스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뭐 이거 뭐 개 오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남자들이 성추행범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호수단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들을 외국 나가고 열심히 키워가지고 한국 보냈더니 이 새끼가 그런 거에 연루돼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가서 세트를 하려고 봤더니 이거 시간도 좀 지나고 왜 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쉽지 않은 세트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부모로서 그러니까 아들들 가진 부모로서 좀 걱정되고 그런 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 보내는 것도 좀 걱정됩니다. 군대도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좀 걱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좀 이런 영상을 찍어봤던 거예요. 솔직히 사회생활 하려면요 착해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착한 척하지 말라 합니다. 괜히 어리하게 있다가 잡혀가지고 성추행범 되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또 제 영상 보시다 보면 이 새끼는 뭐 이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어. 이 새끼 이거 뭐 정가 있는 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MM2H 비자 홀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MM2H 비자 홀더들은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범죄 기록 증명원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MM2H 홀더들은요, 정가가 있으면은 MM2H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가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늘의 한 줄 평. 법은 아는 만큼 보인다. 말리 TV였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